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덕방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1순위 마감을 한 아파트, 특공에서 뭔가 찝찝한 경쟁률을 보였는데 1순위에서 어느 정도 위험 수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청계 리버뷰자이가 1순위 접수 마감을 했는데 전날 400가구 특별 공급에는 총 5,2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죠. 근데 1순위에 들어가서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397가구 모집에 18,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전날 특별 공급에서 보였던 불안한 모습과는 1순위 양상 상당히 달라 보이죠. 근데 특공에서 이렇게 저조한 성적을 내다 보니 이참에 1순위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고, 이게 나만 생각한 게 아니야. 대부분 조금은 무리를 해서라도 진입을 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죠. 결국 18,000명이 모여서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서울 분양은 대체로 100대 1에 육박하는 이전의 모습과는 상당히 요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확실하죠. 거의 절반 정도가 빠진 경쟁률입니다. 상도 푸르지오 클럽애뉴도 초반에 7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는데 잔여 물량 털어내지 못할 정도로 계약률이 굉장히 저조했었죠. 아무튼 당첨 가점을 까보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여기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죠. 5구제곱이 10억을 넘었고 84제곱이 12억이라는 허들을 훌쩍 넘어버리는, 한마디로 고분양가를 제대로 쏘았던 곳이었는데 여전히 마용성이라는 잔상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도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 연말로 가면서 서울 집값이 아주 심각한 하락 조짐을 제대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하는데, 무조건 마용성은 언젠간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깔려 있다는 게 문제죠. 아니, 실제로 고분양가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소형 평수로 우회한 것도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주는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84제곱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 나왔는데 276대 1. 근데 이건 공급 세대 수가 상대적으로 3세대밖에 나오지 않아서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대체로 5구제곱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얘기고요. 주변 시세 까보면 84제곱이 12억 8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실제로 분양가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그리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전히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될 수 있겠다는 벼락치기 청약은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기대 심리 여전히 깔려 있다. 왜 한국이 부동산 공화국으로서의 기초를 탄탄히 할 수 있었나? 이런 기대 심리를 빨아먹고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헝다, 미국에 의한 수천조 단위로 넘어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연명할 수 있는 부채 탕감이라는 산소호흡기 달아주니까 나라 경제는 거의 역대 유례없는 디플레로 넘어가면서 중국 리오프닝이 무색할 정도로 퇴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자산 시장이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몰빵이 되어 있게 되면 이런 기대 심리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신기루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눈앞에서 파산각이 딱 보여도 절대로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이번 2차 하락장 때 손실을 경험해 봐야 얼마나 그게 뼈아픈지를 알게 될 텐데, 부동산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 깨닫지를 못합니다. 당장 주변에서 곡소리로 죽어나가도 절대 돌아볼 생각을 못하는, 그냥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절대 반지야. 손가락에 끼고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무리해서 진입을 시키기만 하면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이후에 돌아올 부메랑 같은 부작용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게 정말 절대 근시한 금붕어 시력보다 나빠지게 하는 이상한 왜곡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당장 어제 부동산 PF 문제, 이제 더 이상 우리 손을 떠난 곳은 어쩔 수 없다는 아주 강도 높은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나 금융사는 시장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조정 정리를 해야 한다는 말, 자구 노력과 손실 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 원칙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꺼내게 됐죠. 이거 뭐 웬만하면 잘 안 나오는 말이거든요. 상반기 부동산 PF 문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떠돌았었는데 도저히 밑빠진 독에 물을 때려 부을 수 없기 때문에 해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추세라서 내년 상반기에 거의 50% 정도의 사업장이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12월 미국 기준금리가 다시 한번 동결의 수순을 밟으면 금리의 봄이 올 거라고 무조건 인하 쪽으로 갈 거라는 설레발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이거 긴축 기조를 완전 무시한 일종의 내 마음대로식 월가에서 떠도는 내피셜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긴축 기조는 여전히 견고하게 2024년도를 지배하는 겨울 왕국의 본체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 사정과는 완전히 다른 시한폭탄을 발목에 달고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 PF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당국에서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퍼부어줄 수 있는 자금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부실 기업은 시장 자정작용에 따라서 정리가 된다는 수순인데, 연쇄적으로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 이거 금융권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한 번에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근데도 여전히 서울 요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고분양가의 수위를 한참 넘어서는 와중에도 여전히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마지막 내 자산의 안식처는 부동산뿐이라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도미노같이 주르륵 터져나올 부동산 악재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결코 예전 같은 견고한 모습 보여주지 못할 겁니다. 당장 2000 같은 경우도 671세대 1순위 모집에서 우밀인 더 퍼스트가 1000명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청약 접수 중이라는 비상등 켜져 있고요. 경기권 분양은 그대로 박살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여기 분양가도 84제곱이 5억 수준이었는데 뭔가 조금은 애매해 보이기도 하고요. 입지도 그리 눈에 쏙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스팟, 마용성에서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 쏠림 현상만 봤다가는 전체 그림을 놓칠 수 있으니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당장 청약 통장이 62만 개가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신주 단지 모시듯이 청약 통장은 절대로 깨지 말아야 할 아라비안 나이트의 지니가 나오는 호리병과 같은 신비가 있었는데, 실제로 분양 실익이 완전히 증발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분양가가 현실적으로 손에 닿을 수 있을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태평양을 건너야 할 판이니 무슨 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냥 뽀개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동시에 매매 시장에서 구축 아파트들이 급속도로 가격 페이스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굳이 고분양가 물어내고 진입을 하느니 차라리 매매 시장 하락세를 잘 지켜본다면 훨씬 주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골든 타이밍이 올 것 같으니까 청약 통장을 깨버리는 것 같죠. 결국 고분양가로 나온 아파트도 주변 시세가 떡락을 하는 추세를 일으켜 세우질 못하게 될, 같이 하락 추세로 가게 되면 서울에서도 마이너스 피해가 터져 나올 건 분명한 거고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굳이 청약 통장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선 것 같죠. 그래도 지금까지 통장을 키워온 분이라면 끝까지 유지는 시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책적인 주택 가격으로 나오는 것도 드문드문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주변 시세가 폭락을 해도 충분히 분양가 면에서 실익이 있는 곳들이어서 일단 섣불리 통장을 뽀개기보다는 유지를 나름대로 시켜놓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청약 통장이 62만 개가 날아간다는 건 그만큼 위축된 매매 시장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청약 시장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리 1000개 리버비자이에 화려하게 입성한다 한들 분양 대금이 해결되지 못하면 입주까지 가기가 정말 버거울 수가 있죠.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지난달보다 1.2% 하락, 71.7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지표는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끝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예상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표라는 얘기죠. 그만큼 입주가 안 된다는 건 본인 자금 여력으로는 그 아파트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 지금 서울 수도권 쪽에서의 전세 수요 증가로 세입자 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 하지만 지방 쪽은 굉장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세입자를 구하지를 못해.
그러니 아파트 불이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신축 아파트가 무슨 뭐 그 옛날 민방위 야간 훈련하냐? 일제히 뭐 소등이 되어 있거나 몇몇 반딧불이 살아있을 정도로 드문드문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9개월 만에 평당 2,300만 원을 넘어서고 29주째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강서, 영등포, 강동, 송파의 오름세가 엿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단지 전반적인 전세의 강세로 보기에는 너무 핀셋 현상, 일부 서울 지역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전세 오름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세가 변동률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이 계속해서 추락하기 때문에 일단 매매 수요는 꼬리를 감추고 죄다 전월세로 방향을 돌린 지금에서야 뭐 당연히 전세 수요는 늘어가는데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크지만 굳이 전세로 들어갈 것 없이 월세로 버티겠다는 수요가 이번 2차 하락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의 전세 강세장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세 수요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입주 전망 지수 낮아질 수밖에요. 전세 강세라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 내려가는 현상으로 앞으로 어떤 궤적으로 갈 것인지를 충분히 설명해주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전세 강세 오래 못 갑니다. 공급 부족이 전세가를 뭐 끌어올릴 거라고 하는데 누가 지금 부담스럽게 전세로 들어가 살아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기 좋은 월세로 가려야지. 전세 위험성이 사기 사건으로 내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거고 매매가 폭락장에 본격 시동을 걸게 되면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는 하드웨어는 바로 월세가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지리한 전세, 뭐 굳이 지금도 뭐 전세가 수요가 집중된 곳은 뭐 오르고 있다는데 굳이 이런데 뭐 머리 디밀고 호구되기보다는 살짝 우회해서 빠지고 비교적 월세군이 저렴한 쪽으로 다들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서 마치 전세가 허리가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매매가가 동반해서 다시 반등을 시작할 거라는 군부를 지피려 하는데 이건 정말 왜곡된 해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니 단적으로 전체 인구 구성 비율을 봐도 1인 가구가 이제 완전한 대세입니다. 전년 대비 33만 6천 가구 증가를 했고요. 1인 가구 비중은 34%로 높아지고 있어요. 솔로 이코노미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주거 형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뭐 1인 가구는 임대 쪽 수요의 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누가 1인 가구 되시는 분이 아파트 전세 연연하겠습니까? 이 불경기에 굳이 높은 주거 비용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젠 아파트 시장도 평면이 8사가 9평이 아니라 5구제곱이 9평이 되거나 4구제곱이 9평으로 불릴 날도 머지않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공간을 쓸 수 있는 사람 수가 4인 가족 기준이라는 말 옛날에 파기가 되어버렸죠. 이젠 3인 가구, 2인 가구 이게 FM이 되고 있는데 결국 1인 가구가 그 자리를 충분히 넘볼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 비율은 인구 감소율과 함께 그 구성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아파트 전성 시대는 불과 10년, 15년 후면 그 막을 내리게 될 가능성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2차 하락장은 그냥 부동산 사이클 상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히 한국에선 인구 구성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아주 당연한 하락세라는 거고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집값은 하염없이 떨어지고 아파트에 대한 실익은 거의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당장 경기도 아파트 어찌 보면 주거 수요가 서울을 우회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거래량 보세요. 거의 뭐 도끼로 나무를 패듯이 조각조각 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이후로 최저를 찍고 있죠. 과천 거래량이 52%로 감소를 했고요. 성남 얼마나 사람이 많이 사는 곳입니까? 인구 밀도가 경기도에서 제일 높을걸? 그래도 거래량이 마이너스 45%, 구리는 마이너스 35%, 하남 역시 거의 마이너스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권 아파트들 매매 가격은 역대 최저를 찍을 가능성 높게 되고요. 아마 부동산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여러분은 가장 낙폭이 큰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실 겁니다. 1번 버블이 무색할 정도의 나락으로 가는 아파트 값은 이렇게 경기도에서 거의 빛의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서울을 다시 직격하게 될 거고요. 지금 경기권 아파트 매매 가격 떨어지는 거 보세요. 액면으로 봐도 이젠 40%에 육박하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기본이 4억씩 떨어지고 있어요. 의왕시, 성남시, 시흥시, 수원시 그냥 뚝뚝이라는 말밖에 수식으로 갖다 댈 게 없어. 무슨 뭐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할 게 없어. 그 정도로 아무런 집값 호재를 찾을 수 없는 곳들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경쟁률이 50대 1을 찍었던 아파트가 무더기로 계약 취소가 발생을 하는 바람에 무한궤도로 무순위로 돌리다가 잔여 물량이 처리가 안 돼서 할인 분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무려
1억 2천이나 가격을 내렸어요. 바로 부천 원정역 아이원시티. 단지는 그리 크지 않은데 무순위 최고 경쟁률이 47대 1을 넘었었던 곳이었고요. 근데도 결국은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수순이고요. 이렇게 분양에 섣불리 손대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한번 올라간 분양가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는 공식도 깨져버리는 겁니다. 건설사 부도로 집이 날아가는 경우 흔합니다. 울산 쪽 27층 아파트 8층까지만 짓고 중단. 신일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경건설사도 안전하지 못하고요. 대우산업개발도 부도 처리. 천안 이안 아파트도 완공을 4개월 앞두고 공사가 멈춰서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눈앞에서 집이 날아갈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누구 좋은 일 시키겠다고 그렇게 높은 분양가로 쏟아내도 이걸 뭐 죄다 받아주니까. 결국엔 수분양자가 고금리에 물려서 집 넘어가 인생 넘어가 왜 남 좋은 일을 그렇게 질리도록 실컷 시켜주는지 기다리는 게 지금 무주택자들에겐 가장 큰 무기입니다. 분양가를 확 낮출 수밖에 없어요. 건설사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매매가 역시도 그렇게 호가로 뻗팅기를 해도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세가 올라간다는 뽐뿌질 속지 말아야 되고요. 이거 뭐 다시 전세가 뽐뿌질해서 집값 올리겠다는 플랜인데 결국 지금 이 시국에선 기다리는 무주택자만큼 무서운 존재는 없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섣불리 신축 분양단지 진입하려는 시도는 결국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집값이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시세 차익을 땡겨주는 시대는 이 끝이 났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매매 시장의 하락세는 폭락장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털어내지 못하는 분양 아파트 결국 할인 분양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더기로 발을 빼버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 건설사도 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전세 더 이상 리스크가 너무 많아서 그쪽으로 쏠림 현상 일어날 것도 없고요. 전세가도 결국 내림세로 가게 될 겁니다. 내년은 정말 역대급 부동산 대격변기가 일어날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